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죠. 시기의 문제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에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56년 그 당시에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민주당의 스티븐슨 후보가 두 번 내리 대선에서 맞붙은 이후 67년 만에 대선 리턴 매치가 열리는 겁니다. 대선 리턴 매치가 상당히 오랜만이긴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식상해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도 미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3분짜리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카멀라 하리스 현 부통령도 다시 러닝메이트로 뛰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라 따서 마가라고 하는데, 이 마가 극단주의자들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게 본인이 재선에 출마하는 이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보다 뜨지 않자 재선 출마 선언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면서 실패한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다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MBC 뉴스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유권자의 70%가 바이든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한 유권자의 70%는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많은 나이를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중도층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그 중도층의 선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또 현지 시간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네, 무엇보다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이 별도 문건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 논란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확장 억제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확장 억제라는 게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의 억제력을 한국 같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화한다라는 것인데요. 확장 억제 약속과 그 이행 과정이 그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되는지가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가르는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좀 더 구체화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각종 청구서가 날아올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경제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 청구서입니다. 최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었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을 규제를 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그 공급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상 각종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중국이나 대만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좀 더 선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이 보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을 받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관건일 텐데요. 이런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지만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